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들 이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공중보건학이죠. 공중보건학. 그럼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대중, 인구 집단,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지역사회 주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건강을 보호하고 정진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정진하는 이러한 학문을 우리가 공중보건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좌의 교재는요, 고문사에서 나온 치과위생사를 위한 공중보건학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재를 참조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의 차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공중보건학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 1부에서는요, 그 첫 번째, 여기 있는 공중보건학의 개념, 즉 공중보건학의 어떤 정의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다룰 부분들이 이제 이 보건 통계라는 부분입니다. 이 보건 통계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일반 보건학과 관련되어 있는,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서 단일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느냐면,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즉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바로 보건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2부에 해당되는 역학 및 질환 관리는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루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5장에서는 역학이라는 것인데, 이 역학은요, 이 역자는 무슨 역자냐면, 여기 역자 있죠. 역자는 질병 역자입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역학조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역학조사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고, 어떻게 이러한 감염병이 그죠, 유행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감염이 되는지,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원인을 살펴보는 그러한 조사가 역학조사죠. 그래서 역학에 대한 내용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학문이 바로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병도요, 크게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비감염병이 있습니다. 그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같은 이러한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감염병인데요.
이런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지금 굉장히 지금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질병이 바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챕터가 바로 제 6장 감염병 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비감염병 그 관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비감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성질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이죠. 그죠? 암, 그 다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뇨병, 그죠? 고혈압, 이러한 질병이 바로 비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성인병 하던 건데, 이러한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챕터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환경보건에서는 역시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환경위생, 그 다음에 식품위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 나머지 요 두 부분은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으로부터 위가 뭡니까?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생명, 즉 환경, 주위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 11장에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이라는 거 있죠. 그런 식품으로부터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4부에서는 보건사업관리인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요, 이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 2학기에 보건관리학 시간에 제가 다시 언급할 거고요. 나머지 학교보건부터 모자보건, 보건영양, 정신보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공중구강보건학에서 조금씩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1부에서 4부까지 전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차례를 보게 되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실 줄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중보건학의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넓은 어떤 분야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크게 우리가 보면 세 개의 분야로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분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환경보건 분야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질병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건관리 분야,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그 환경보건 분야는 이전에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산업보건과 같은 그러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 분야는 대표적으로 그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이라든지 감염병 관리, 비감염병 관리와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질병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 분야는 주로 사회과학적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즉 보건행정이라든지 인구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그다음 보건교육, 그다음 보건통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공중보건학 분야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세 가지의 분야로서 이루어져 있다. 환경보건 분야, 질병관리 분야, 보건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서
종류로서 우리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공중보건학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강과 질병인데,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건강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즉, 어떤 지역 사회의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측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그 지역의 어떤 질병 발생률, 즉 유병률이라든지 질병 발생률이라든지를 가지고서 또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지역 사망률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17, 8세기에는요, 건강에 대한 정의는요, 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는요, 신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와 정신은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가진다. 그 정신적인 부분도 그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건강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즉, 생활 개념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적 개념에 있어서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개념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어떤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신체 개념의 건강보다도 사회적 안녕 상태를 중요시하는 생활 개념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 건강은요, 좀 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 이 건강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어떤 지역사회 보건 수준을 평가할 때 제안한 세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3대 건강보건 지표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균 수명, 조사망률, 비례사망지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0세의 기대 수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평균 수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호 사망률. 우리가 조호 사망률 하면 좀 알기가 어렵죠. 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망률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1%의 보통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처음 여러분들 접해보는 비례 사망지수,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비례 사망지수는 뭐냐?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사망을 할 때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얼만큼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1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에 그 중에 10명이 30명이 그 50세 이상이다, 이럴 때는 PMI 지수는 3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비례 사망 지수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사망 지수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 사회가 건강할까요? 즉 보건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비례 사망 지수가 낮을수록 그 지역 사회의 보건 수준이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죠?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것은,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따라서 비례 사망 지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